안녕하세요, 모든 학생 여러분. 오늘 아침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약 10만 8천 달러 부근에서 약간의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단 구간에서의 횡보는 시장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희는 숏 포지션을 이미 오픈했고 디스코드에서 친구들과 함께 약 11만 3,800달러 부근의 펜딩 오더를 걸어두었습니다. 오더가 체결되자마자 친구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페이스북 채팅과 메시지에서 23명이 이번 트레이드가 정말 날카로웠다고, 정말 달콤했다고 말해줬습니다. 또 34명도 비슷하게 칭찬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을 썸네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친구에게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건 이번 하락장에서 우리가 위쪽에서도 수익을 챙겼고 하락 구간에서도 수익을 냈다는 점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오를 때도 우리는 수익, 즉 캐시플로우를 얻었고 하락할 때도 역시 이겼다는 뜻입니다. 달콤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달콤하다고 말할 때마다 항상 손실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의 의미와는 반대였죠. 이번에는 아침 시장 전체를 보면 주목할 만한 뉴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 쪽 소식인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해서 얻은 이익이 현재 약 8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미국에 대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의 강대국이 될 것이고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한 말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기술적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위에 있는 버튼도 꼭 눌러서 팔로우 해주세요.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및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과 관련된 기술적 차트 분석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특별한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원하시면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아침 시장 전체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리코인은 아직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알트코인 중 어느 것도 집중해서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라운드에서 홀딩했던 분들과 같은 종목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펭구코인도 꽤 깊게 조정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포트폴리오에 ECXPL을 추가했고 메인 코인들은 하락세입니다. 스팟 물량만 조금씩 소량으로 들고 있고 웨이브 3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만 챙겨두고 있습니다. 페인스 인덱스 쪽은 아직도 공포 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27입니다. 어제는 살짝 하락해서 닿았었죠. 이번에는 익스트림 피어 구간까지 심지어 한 자릿수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한 자릿수를 보게 된다면 이번 라운드에서 프리미엄한 H쪽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이 시기에 컬렉션이 올라오고 있어서 영상을 찍기 전에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한 첫 번째 매수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대 근처에 있습니다. 1318에서 마감하자마자 바로 떨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날카롭게 트레이드 하셨네요. 138에 뭐가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특별한 건 없고 그냥 평소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컬렉션이 올라와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어요. 지금 순자산은 약 220만 정도이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버트레이드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최대한 컨트롤해서 안정적인 모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손실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면 수익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계속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리퀴데이션 샵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아침 상황이 어땠는지 볼게요. 14만 건 5억 달러가 터졌습니다. 주로 롱 포지션 쪽에서 4억 달러 이상이었어요. 시장이 하락하면서 롱 포지션이 많이 청산된 거죠. 어제도 조금 더 눌렸는데 사실 아직 피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피크라면 예를 들어 10억 달러 정도는 나와야 하거든요. 만약 롱 포지션에서 10억 달러 정도가 한 번에 터지면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규모 청산이 나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옵션 커버 쪽을 보면 지금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10월 말까지 약 7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아픈 것 같네요. 지금 약 5.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9월은 5만큼만 상승했어요. 이 말은 지금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7일 동안 5.1이나 5.2 이하로 마감하면 앵거핑 패턴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 가격이 아래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쪽도 업데이트가 마이너스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이너스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을 태국 바트화로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임허리 페어에 있는 게 더 낫겠어요. 거기는 검은색으로 표시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300만 5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구간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저점입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머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 근처에 오래 머무른다면요. 이 선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강도가 약해지고 지지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벗어나면 다음에 어디서 다시 지지선을 만나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300만이나 300만 2천 정도의 또 다른 이동 평균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구간도 역시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탈하면 안 되는 선을 찾아서 매매 조건을 세우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요. 이제 다음으로는 A범 C 미팅이 약 6일 정도 남았으니 여러분도 분명히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할지 지켜봐야 하는데 그 발언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참고하는 뉴스는 주로 시암 블록체인 쪽에서 읽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테슬라의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한 이후로 현재 3분기 기준으로 약 8천만 달러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업데이트 됐습니다. 꽤 흥미로운 소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에릭 컴프 씨가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전반적으로 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사에는 트럼프의 사진도 있었죠. 맞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이미 그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컬렉션을 따라 트레이딩하면 되고 그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올인해야 한다거나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을 하지 마세요. 최소한 진입하려면 명확한 조건이 있어야 해요. 왜 들어가는지, 왜 나오는지, 왜 계속 보유하는지 이런 이유가 분명해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 채 남의 말을 듣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유 없이 돈을 잃고 손실을 보는 원인입니다. 손실에도 수익에도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죠. 이번에 MA 이벤트가 있는데 일일의 갈라 행사가 있어요. 다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상금과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행사에 갈 거니까 일일의 현장에서 만나요. 그리고 활동에 대해 조금 더 업데이트 해드리자면 OK코인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활동이 있습니다. 친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다 같이 활동에 참여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경품이 지급되고 다음 단계는 플랜 A% 실적을 겨루는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P&A 2%는 제가 약 12% 정도인데 아직 그렇게 대단한 수치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후반에 오더를 오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P&L 쪽에서도 실적을 측정합니다. 보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친구분들도 아마 이미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이미 수익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활동에 참여하면 추가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게 전혀 없고 저희가 원래부터 경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쪽의 데일리 차트를 보면 아직도 박스권, 즉 사이드웨이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상단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면 상승할 기회가 있지만 지금은 하단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가격이 눌려서 내려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113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그때 저희가 오더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죠. 친구들이 이번에 113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특별히 뭘 한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이동평균선에 맞춰서만 매매했어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했어요. 주문을 미리 걸어두고 가격이 맞다면 계속 진입했죠. 자금도 계산하고 마인드셋을 강하게 유지했어요. 여기서 마인드셋의 강함이란 그날 시장이 약 3% 급등했거든요. 이 3% 상승에 많은 사람들이 형 걱정 안 돼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취소하지 않았어요. 제 포지션에 따라 그대로 매매했죠.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계산을 끝냈고 이 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자금 운용에서 마인드셋의 강함이에요.
우리는 레버리지를 얼마나 써야 하는지, 적절한 사이징이 얼마인지 계산했고 기술적으로도 조건이 맞았어요. 그래서 주문이 체결된 거죠. 만약 우리가 마인드셋이 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겁이 나서 미리 취소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결국 시장이 오르거나 내려도 우리는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얻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친구들에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요? 그래픽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픽이 실제로 나올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약 8일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데이 차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횡보 구간 하단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를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는 여전히 이 케이스입니다. 바로 엔딩 스윙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좀 지루하죠.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듯이 지금은 위로도 확실히 못 가고 아래로도 확실히 못 가는 계속 스윙만 반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2, 3, 4, 5파동으로 올라왔다가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서 다시 눌려 내려온 겁니다. 이 구간에서 눌린 거죠. 첫 번째 웨이브 세트의 바닥이 나왔냐고 하면 아직 최저점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A 파동이고 A 파동은 5개 파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1, 2, 3, 4까지 내려왔고 5파까지 더 내려와야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의 타겟은 10만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 파동은 제 추측이지만 그 다음에 B 파동이 스윙하고 이어서 C 파동이 옵니다. 여기서 B 파동은 3개의 파동으로 움직이고 다시 하락이 이어집니다. 전체 사이클이 끝나려면 이런 형태가 나와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우리는 이런 저항선들을 계속 측정합니다. 측정하다가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면 여기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follow by, 즉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따라갑니다. follow by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디서 끝날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 계속 하락하면서 아래쪽에서 고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으니 현장에서 계속 평가해야 합니다. 차트 구조는 항상 맞기 때문이죠. 우리는 라벨을 붙이고 대략적으로 평가해서 대비해 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두 번째 구조입니다. 이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사이드웨이 구간에서 정확한 차트 구조를 말합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웹 쪽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미 하락해서 깨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케이스는 플레이하지 않았지만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손절하지 않고 이 구간 콜렉션에 집착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구조상 스톱로스가 나와야 하지만 1대1 대 1대 7에서 우리가 던진 이유는 1대2로 올라가고 3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3의 특성상 올라가면 4가 떨어질 수 있지만 4가 1의 고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4가 1의 고점을 넘으면 바로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깊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아예 아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올바른 조건에 따라 플레이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억지로 계속 밀어붙였다면 다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익의 약 40% 정도를 현금화해서 챙겼어요. 그래서 아직도 더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익을 얻었고 거의 다 회수했어요. 이제 남은 건 대략 30% 정도 남았습니다. 일부는 회수했고 금쪽에서도요. 이제 계속해서 구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구간의 스윙이 사이드웨이 다운, 즉 하단 박스 내에서 횡보하거나 사이드웨이 다운이 될 가능성이 약 50% 정도 있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컬렉션이 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바로 떨어져서 이 부분에 꼬리를 남기거나 꼬리가 아래로 찢어지는 경우 우리는 익스트림 피어, 극도의 공포 모드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서는 보유 물량을 정리해야지 롱 포지션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이 구간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익이 나더라도 많지 않을 겁니다.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컬렉션이 왔을 때 한 번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횡보는 아직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말이죠. 약 30%는 뉴클리어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올라가면 20% 정도입니다. 지난번에도 1138까지 바로 올라가려 했었죠. 거기까지는 못 갔고 먼저 눌려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음 파트로 넘어가 트렌드 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 라인에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구간과 지지선 역할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흰색 부분이
바로 지지선입니다. 지금 우리는 3구역에 있는데 3구역은 상단과 하단 두 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현재는 하단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급하게 위로 치고 올라갈 만한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 상황이 좋다면 상단 구간에서 움직여야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계속 이어가도 되겠죠. 이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MCF II 파트로 넘어가면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전히 두 번 이기고 두 번 실패한 상태로 구조가 그대로라서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이번에는 금, 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조가 꽤나 불안정합니다. 사실 금이 진짜 좋아지려면 먼저 한번 크게 내려와야 해요. 1138까지요. 1138까지 쭉 내려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신뢰도도 한번 씻어낸 다음에 그때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디스코드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할 건데 이건 제가 꽤 넓은 스윙으로 트레이딩하는 포지션입니다. 지금은 금을 트레이딩하고 있는데 저도 데이 바이 데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데이 바이 데이로 계속 진행하면서 이 구간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보면 데이 차트에서는 약세 신호가 보이긴 하지만 위클리 차트에서는 여전히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드라이브 구간에도 아직 트레이딩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신뢰를 잃었고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지지선을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차트에는 웨이브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업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하락은 너무 쉽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벌을 준 셈이죠.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됩니다. 홍콩 쪽에서 바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멤버분들이나 웹3 멤버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우리가 무카타 태국식 바비큐 파티를 열 예정이니 멤버분들은 꼭 함께 하세요. 아직 한 번도 홍콩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규칙을 확인하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무카타 파티는 전부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와규 고기도 준비해뒀어요. 우리가 상당 구간에서 수익을 냈으니 그 보상으로 와규도 드릴 겁니다. A사 등급, A5 등급 와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부분을 계속 살펴보면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로 달러는 아직 횡보 중이고 유가는 여전히 조정 국면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가 오르긴 했지만 압력이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다이버전스 구간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하락 압력은 나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탈리브 관련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가 1일에 세 번째 케이스가 1일에 있다고 발표한 것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직 좋은 합의가 없으면 확실히 맞을 겁니다. 중국은 15.5%로 확실히 타격을 입겠죠. 좀 지치는 느낌도 있네요. 저라면 중국 입장에서 멍해질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계속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계속해서 압박을 주네요. 그리고 시장도 좀 불안불안하죠. 오르다가도 다시 불안, 또 불안해집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차트대로 매매할 뿐이고 그들이 발표를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좋아 보였는데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냥 차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차트대로 안 따라가면 뉴스만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피곤해요. 정말 피곤합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파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도 아직 횡보 중이에요. 아직도 횡보하고 있고 제가 말했듯이 지금쯤이면 빨리 올라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마인드도 이더리움 쪽에 꽤 많이 추가 매수했어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상승 신호를 보이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조가 좋아지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상적인 구조예요. 위쪽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는 거죠. 이집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중간 범위에서 움직여 매매가 어렵고 바로 진입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어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HBC 매매할 때 HE도 같이 해야 했지만 아직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리뷰해 볼게요. 오늘 흥미로운 코인 볼까요? 예스타는 마이너스 7, XPL도 그렇고요. 이 두 종목 보겠습니다. 예스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또 하락했어요. 어제 영국 종목이 많았나요? 또 하락했어요. 앙쉐도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고 곧 오버솔드 구간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대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면 각자 흩어져야 해요. 좋다라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더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저점에서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위쪽부터 이미 추천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구간만 예외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세요. 1바트 손해보는 건 감수하고 넣으세요. 1바트 손실이 나면 끝내는 겁니다. 손실 없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그때는 추세를 따라가면 됩니다. EPL입니다. 신저가를 갱신하면 이 종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 신저가를 갱신하면 여기서 정리해야 해요. 신저가로 내려가면 이 구간에서 바로 정리해서 오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저가가 나오고 우리가 그냥 던져버리면 50%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 물려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물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물릴 거면 정말 물릴 만한 종목에 물려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조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1차 조정, 2차 조정 후에 다시 오를 때 물려있다면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이 구간은 유로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계속 하락 추세라는 뜻이에요. 이런 데서 물리면 정말 희망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 시장에 있는 운송주처럼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잖아요. 만약 제가 처음 신저가를 찍었을 때 손절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제 돈은 완전히 0이 됐을 거예요. 진짜 0이 됐을 겁니다. 왜냐면 그 종목은 이제 상장 폐지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함정에 빠져서 이 회사는 좋아 보여라고 생각해도 주식이 정말 엉망이면 절대 들고 있지 마세요. 차트도 같이 보고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섞어서 판단하세요. 이 점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구간 머물러 있습니다. 10만 8천대 근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썸네일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목소리가 좀 쉬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단 박스권에서 횡보 중이라 한 번 더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가 주문 없이 내려가더라도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미 오버존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크립토커런시와 트레이딩 마켓의 유익한 내용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골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